어차피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 노트북을 안 갖고 오셔서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여기 빔이라도 돼 있으면 제가 이 빔 프로젝트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지금 블로그 다들 하고 계시죠, 그죠? 블로그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여기 블로그 예,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 지금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신 분들은 제가 저한테 이제 요 제작한 게 있으니까 요대로만 따라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USB 복사를 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갖고 가셔서 집에서 또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 내가 블로그를 하나 한 컷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누구나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참 강의를 제가 너무 아무 프로젝트도 없고 강의라도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뭐 진짜 막막하네요. 아, 혹시 뭐 스마트폰으로라도 블로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 분 있으세요? 솔직히 이제 제가 알아야 여기 맞춰서 한 분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 스마트폰으로 예, 한번 그 우리 원진 사님께서 예, 이거하고 이게 이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좀 일치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 프로그램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이 그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제가 그 이게 구현이 되는지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태까지 해오셨던 거 대본자 블로그를 아시니까 어떻게 그냥 해주시면 지금 뭐 저는 웬만한 다 블로그 일단 이제 일단 뭐 그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원래 그 통신 블로그를 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이 자리 그 있으니까 제 이제 그 사례부터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별로 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엠버임으로 사실 블로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이전에 엠버임은 이제 블로그를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걸 이제 우리 그 수원센터에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젊은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형제 라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그분은 그 당시 뭐 굉장히 몇백 대 개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가 그렇고 해가지고 뭐 하나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엠보임 블로그가 이제 일단 틀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튼 그 또 통신 블로그 하는 분, 또 엠보임 블로그 하는 분인데 엠보임 블로그 하시는 분이 젊으신 분이 이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엠보임 자체가 블로그로 이렇게 해서 엠보임 되는 게 아니고 전단지 붙여가지고 길거리 전단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막 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엠보임은 뭐 통신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빠졌는데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전단지를 막 그냥 그 이제 그 그냥 버스 타는데 왜냐하면 버스 타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엠보임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 엠보임을 좀 끊었거든요. 끊어가지고 뭐 제가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 갈 때 그때 엠보임 많이 끊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 엠보임은 아예 그냥 블로그 안 될 거야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엠보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올렸는데, 뭐 블로그에서 엠보임 실적낸 거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신을 제가 이제 그때 하나 올려봤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통신은. 근데 딱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 블로그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걸 보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전국에서 다 오셨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선불폰 하면은 부산 선불폰에 이제 이렇게 그 상이 노출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부산 선불폰 노출된 그분이 부산 선불폰에 계신, 부산에도 노출되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선불폰 치니까 서울 선불폰도 어떤 서울 쪽에 무슨 강남 선불폰 하면 거기도 노출돼 있고,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되게 전국적으로 상위 1, 2, 그 이제 블로그 보면은 1, 2, 3, 4 이렇게 이제 앞에 딱 뜨는 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다 노출이 돼 있더라고. 그게 참, 그래서 그 원년 사모님하고도 도대체 이게 뭐가 글을 읽어봐도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상당히 그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 다른 사람 한 거를 계속 벤치마킹 했죠. 벤치마킹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목표를 세운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블로그란 거는 이제 전국의 온라인 가상 점포를 까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하나 프린트 했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블로그 올릴 때 이제 올리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역명 해가지고 무슨 선불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이래서 서울만 해도 그냥 서울 선불폰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이제 구별로 해가지고 뭐 영등포구 선불폰, 뭐 강남 선불폰, 구로 선불폰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거든요. 그 경기도도 뭐 부천, 부평, 뭐 굉장히 이제 역곡도 있고, 이제 그 지역명을 캐치할 때 뭘로 하면은 주로 이제 전철역 기준으로 캐치를 합니다. 전철역 기준으로. 그래서 캐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별로, 뭐 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산시 같은 경우도 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별로 전부 다 이제 제가 다 뽑아냈어요. 동별로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군은 그냥 군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령 그 어디냐 저기 이제 제가 거창인데, 거창 같으면은 그냥 거창 선불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번 뽑아 보니까 한 몇 개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한 400개 돼요, 400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저는 이제 전략을 전국에 내 가상점포를 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도에다가 내가 이제 쫙 리스트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도에다가 다다다 이제 다 체크를 해놔놓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올린 거는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제 요령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블로그가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올리는 순간에는 상위 랭크가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셨죠, 그죠? 금방 또 사라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제 지인들, 내 고등학교 친구들, 뭐 여튼 주변에 있는 친구들, NRC 사업을 안 하지만은 내가 블로그 작성을 했으니까 전부 다 카톡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야, 요번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 뭐, 제가 안산에 사니까 안산 선볼폰 내가 하나 올렸으니까 너희들 와서 전부 다 여기 와서 전부 다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해줘. 읽었다고. 그 책 하나 해줘. 또 이렇게까지 제가 해봤어요. 하니까 이제
그 지인들도 그거는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뭐 핸드폰 가입은 안 해줘도 그거는 와서 이렇게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이제 그 조회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또 상단에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래서 뭐 제가 한 거는 뭐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계속 했다는 거. 그래도 이제 제가 블로그 또 하나 별도로 하나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 거 막 이렇게 뺏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또 블로그가 뭐 나락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도 전에 강의 한번 들었잖아요. 젊은 분들. 그래가지고 블로그도 하나 이제 그거 버리고 다시 또 하고 근데 하면서 또 블로그를 요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관한 거 이런 것도 막 올리고 저는 뭐 아무 개념 없이 이론도 없이 개념도 없이 저는 그렇게 한 사람 중에 제 케이스예요. 막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막 한 거죠. 다행히 이제 제가 블로그 성과가 난 거는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 갈 때도 QR을 찍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블로그 사람들이 질문을 와도 그냥 뭐 질문하고 개통 안 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전부 다 QR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뭐 엄마 명의, 형제 명의로 핸드폰을 다 쓰고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자기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대한민국의 그 이제 뭐랄까 선불폰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계기가 아닌가. 그전에는 별로 네 명이 아니라도 뭐 크게 뭐 나 불편함 못 느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진짜 네 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부모 명의 그 형제 명의로 많이 썼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로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제가 이제 그를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뭐 끊임없이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뭐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세미나 때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진짜 정통적으로 블로그 하는 그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 뭐 이렇게 그 이제 똑같은 그 뭐랄까 막 내가 내용을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계속 올리잖아요. 지역 올리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 그걸 이제 알아내 가지고 별로 그 블로그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지수를 이제 그 높여줘야 되는데 안 높여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 또 보니까 우리 안산에 보면은 내가 블로그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할 때 눈여겨봤는데 한 분 블로그 이렇게 항상 상위 랭크돼 있어요. 그분 블로그를 어떻게 그게 상위 노출돼 있는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뭐랄까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그래서 그분이 보험하거든요. 보험한데 처음에는 뭐 안산에 예를 들어서 뭐 안산 고산동 선불폰 이렇게 썼다가 이만큼 썼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를 뭐냐면 믹스 시켜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것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되죠? 광고가 되죠. 광고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의외로 그 엉터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안산에 개통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안산 센터장이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소속은 안산 센터인데 여기서 안산에 그 이제 테이블을 빌려서 하는데 소속이 딴 데다 보니까 매출이 딴 데 잡힌다고 상당히 싫어. 그래서 어쨌거나 그 블로그란 게 이제 저도 항상 그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만사 이게 다 그게 답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거기서도 느꼈거든요. 그 블로그 하면서 그게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안산 선불편에 대한 내용 아니고 그냥 뭐 하다가 뭐 주저리 그냥 오늘 날씨도 춥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뭐, 그 안산 선불폰 이렇게 해서 이제 넣는다든가.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좀 이렇게 믹스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 광고, 우리가 이제 광고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블로그 혹시 제작하면서 금지어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금지어. 그 제가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USB 그 복사해서 드릴 텐데, 그 금지어, 얕은 주의 이런 내용들, 그런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뭐 우리 안산에 있다 보니까 좀 얻어서 활용하는데, 의외로 블로그 쓰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 써야 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여튼 뭐 내용 자체는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은 그래도 처음 블로그 진짜 한번 제작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한번 직접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블로그에 안 보이실 텐데 금지어가 있거든요. 어, 그 이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위험한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대출, 뭐 보장, 공짜, 뭐 햇살론, 신용, 캐피탈,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칼, 뭐 여튼 이런 그 험악한 용어 있잖아요. 금리, 카드, 재무설계, 도박, 성인 사이트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 쥐약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별로 쓸 일은 없는데 이제 요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이제 주의 사항인데, 우리가 뭐 블로그 쓰면은 맨날 뭐 가입해달라 뭐 이런 얘기, 가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용어가 가입 이런 용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그래서 이제 블로그 쓰다가 뭐 이렇게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쓰는 용어거든요. 뭐 전화, 뭐 제 전화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거를 실제로 막 올리거든요.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N텔레콤은 선불에 대한민국 1등이다, 뭐 최고다 이런 얘기 또 우리 N텔레콤 자랑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1위, 그다음에 뭐 저렴한 곳. 우리 또 그런 항상 쓰면서 제일 저렴하다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그죠? 예, 제일 저렴하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뭐 속도도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빠르다, 이런 거다. 이런 용어. 우리는 뭐 또 최고다. 우리 선불 업계 최고 업체다. 그다음에 뭐 최고고 우리 최초다. 우리 선불 최초로 했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 그다음에 뭐 항상 그다음에 뭐 휴대폰, 스마트폰 뭐 이런 용어. 우리가 블로그 작성하면서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연락처, 저한테 연락 주시오. 이런 용어. 그래서 이제 연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내가 그러면은 블로그 쓰다가 나한테 뭐 이렇게 연락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실제로 자기 번호를 이렇게 연락처를 이렇게 이제 따다닥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에 다 이렇게 캐치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그 명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임카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전화 몇 번, 뭐 카톡 아이디 몇 번 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피해가지고 굳이 연락 주시오 이렇게 안 해도 그런 거 하나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보고 나한테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내가 직접 대놔놓고 막 이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이런 단어를 써야 될 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어도 있으니까 뭐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한 거니까 뭐 우리 또 뭐 무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참 오늘 난감하네요. 전부 다 이 블로그 제작에 대한 거를 제가 다 해놨는데, 아, 혹시 그 자기 블로그에 자기 얼굴 집어 넣으신 분 있어요? 사진? 예. 제가 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보통 그 아바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넣잖아요. 넣는데 실제로 이제 어 저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좀 제 얼굴을 넣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놀러 갈 때 뭐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이런 걸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 개통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실제로 자기 실물 사진을 올려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신뢰가 간다고 사소한 건데 예,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제작하면서도 제가 요거 해놨지만은 예를 들어 뭐 진짜 여성분들은 뽀샵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든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든 올리면은 안 올리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그 뽀샵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은 여성분들을 올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 블로그 들어왔을 때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많거든요. 블로그에. 예, 내 블로그에 머무는 여튼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두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뽀샵을 해서 올리시라 제가 추천드립니다. 딴데 엉뚱한데 또 예. 아니면은 아니면 다른 사람 얼굴이라도 올리시던가. 예. 이쁜 아가씨에서 올리시던가. 그러면 예. 요즘에 손흥민을 잡아가지고 요즘 아바타 그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들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올리시던가. 아,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열심히 하는지는 제가 나름대로 캐치가 되거든요. 캐치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요거 이제 홈페이지처럼 잘 제작해 가지고 광고 들어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엔텔레콤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광고 돈은 들어가겠지만은.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되는데. 예, 예. 예. 음, 예. 음. 그러니까 예. 음,
하나씩은 지금 휴대폰이나 내가 PC나 쓰고 계셨잖아요. 계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한 부분이니까 내가 막혔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고 공유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지금 원래는 한 분 한 분 그냥 1대1로 해서 진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랍게 노트북 있는 사람 먼저 와야 돼요. 그 이제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 제작하다가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잖아요. 유심을 사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정보를 올릴 때 똑같은 이미지를 항상 그대로 많이 올리는데 우리 이제 안산에 그 계시는 다른 분들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심을 이렇게 삽니다. 편의점에 사가지고 이걸 그냥 똑같은 이미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번 찍어서 올립니다. 매번 찍어서. 그 요령은 그 방법은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올리는 것도 뭐 저도 처음에는 뭐 똑같은 이미지 해가지고 계속 올려댔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직접 바로 찍어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똑같은 게 안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사가지고 이런 걸 내가 직접 사가지고 또 해보는 것도 경험이 되거든요. 이게 경험이 되고 뭐 KT 유심은 어디 가서 산다든가 LG 유심은 어디 가서 산다든가 이런 거 직접 내가 가서 또 사봐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사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도 이제 유심 하나 올리는 것도 그런 또 요령이 있거든요. 매일 우리 보면 매일 바닥에 놓고 찍어요. 지금은 매일 안 올려도 그냥 지금은 많이 와요. 그게 깔려 있어가지고. 연락이 오기 전에는 몇 개씩 올리세요? 뭐 하루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뭐 몇 개씩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루에 그냥 한 개씩 정도. 예.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관한 것도 좀 섞어서 이렇게 올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음식 먹더라도 그거 하나 찍어 가지고 뭐 맛에 대한 맛집이라든가 뭐 놀러 간다든가 그런 것도 섞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마 그 지난번 강의할 때 그 우리 젊은 친구들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선불폰에 대한 걸 올리지 말고 한 100개 정도를 작성해서 올려서 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뭐 굳이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거 하면서 섞어서 이렇게 해도 아마 될 것 같아. 뭐 딱히 뭐 크게 또 제가 이게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뭐 올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리더라도 이미 이제 내용 자체가 그냥 이미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글도 이렇게 금방 똑같은 걸 이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글이 아니어도 치면은 그냥 다른 글이 되거든요. 내용만 통하면 되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통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경험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단시간에 안 되고 그냥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대가 개통되고 뭐 두 대가 개통되고 이런 경험이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의외로 또 처음에는 놓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할 때 이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넣는데 항상 이제 우리 탭을 들고 다니면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항상 수시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해놔 놓고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발견했어. 나한테 신청을 했네? 나중에 전화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개통했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고 보통 이제 그 올리고 나한테 카톡으로 주든지 문자를 주든지 연락을 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해놔놓고 이제 여기저기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개통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또 올리고 인터넷 가면 전부 다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해서 올리는 거.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가지고 개통 처리해 버리면은 그 사람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항상 그 이제 내가 한다 그러면은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의가 오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뭐 그 당장이 또 안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뭐 유심 구했냐 개통했냐 수시로 문자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 2달 뒤에도 개통하고 뭐 그런 케이스도 또 있거든요. 예. 그냥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개통할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 고객을 이제 안 놓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개통 후에도 그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하나 했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 관리 NRC 사업자 중에 고객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딴 데 개통해 놔놓고 나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나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개통해 놔놓고 제대로 그 정보를 우리 이제 K망하고 L망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 안 해줘가지고 고객이 궁금해서 저한테 막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통 후에도 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참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개통 후에도 이제 개통하기 전에 일단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은 다 해주고 다시 그거를 이제 제가 카톡에 글을 다 만들어 놓은 걸 하나하나 다 전달을 다 해주거든요. 사람이 한 번 들고 K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1차관 방식이니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냥 황해가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통할 때 개통하고 나서 먼저 쫙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문자로도 한번 보내주거든요.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대개 다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뭐 제가 얘기할 때는 건성으로도 그 문자 보내도 보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막 항의가 막 들어와요. 전에는 뭐 그 선불을 해서 무제한 된다고 하는데 뭐가 왜 안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예전에 그 카톡으로 보낸 그 내용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캡처해 가지고 전에 이렇게 내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내가 또 문자까지 보내주지 않았냐고 잘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은 아무 얘기 못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요령인데 뭐 혹시 그 실제로 이제 그 블로그 해가지고 좀 개통해 보신 분 있어요? 예. 제가 한 가지 예, 예. 그 100개까지는 제가 해봤거든요. 잘하셨네. 예, 예, 예. 100개 이상 하려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개통하신 줄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상 하는데 무슨 다른 노하우가 있어요? 끈질기 하는 거죠, 그냥 미친 듯이. 예. 많이 하신 거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실제로 뭐 나보다도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신 분이 있으니까 항상 그 이제 항상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서성이라 생각하고 형제라인 사장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제 거기 보고 이제 벤치랑 마킹하고 진짜 그 진짜 잘 만든 사람도 많아요. NRC 사업자 들어가 보면은 저도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과 이런 걸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탐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잘 만들고 또 하는 걸로 봐서는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저한테 개통 신청이 오면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그 개통하신 분 있으면 한번 어떻게 했는지 그 신청 올라오신 분 개통 신청 이제 엔서마트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있어요 여기 계세요? 누가 나한테 개통했어 어떻게 신청 올라와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제가 직접 오잖아요. 예, 문자로 예, 이제 상담을 오고 상담이 이제 다음에 한다든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전국적인 것이 됐지만은 요즘에는 조금만 굉장히 높아가지고 예, 그 지역아니 못해요. 그러면 전화 준다면 내가 이제 영등포인데 예,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전화 와요. 예. 근데 그분들은 부산 영등포에 주소가 그러면서 다 들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역 아니면은 예. 힘들어요. 가까운 데 많으니까 굉장히 음. 그래서 전국적이 아니고 지금 지역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항시 그 전화 오고 있잖아요. 상담하고 다 상담한 다음에 바로 문자로 그 조사하고 조금 설명하고 해서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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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상 문자로 그렇게 음. 제가 이제 개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이제 주로 카톡으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하나 저기 그 캡처해 놓은 사례가 있어요. 되게 비슷한데, 그냥 안녕하세요. 개통 상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자 하나 띄워놓고 그냥 답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되게 이럴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되게 이제 내용을 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이제 다 붙여넣기 하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서 선불금 개통 뭐 상담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뭐 개통 상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유펄 편의점 유심사서 셀프 개통 신청했는데 기존 미납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여튼 말을 해요. 예. 일단 LG 유펄 유심을 샀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신청도 안 했더라고. 근데 신청했다고 했는데. 근데 뭐 내용을 유펄 유심을 샀는데 제가 의심이 간 거예요. 진짜 유펄 유심을 제대로 산 건지. 우리 유펄 미납 정지자가 유펄 유심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느 통신사 그 미납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SKT래요. SKT고. 그러면은 그 선불폰 개통 가능하다고. 예.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유플 유심 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 제가 이제 항상 그 유심을 구입한 사람한테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보내라 건데 요 유심이 유플 유심 요 유심이 굉장히 많아요 편의점에. 근데 요게 딱 뜯어보면은 저도 이거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유심 번호가 그 KT처럼 19자리예요. LG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모델 코드 들어가고 유심 번호 8자리 들어가잖아요. 19자리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유심이 편의점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다른 유심을 살라 그러면은 좀 사기가 힘든데 근데 이게 우리가 되는 유심이에요.
혹시 요거 알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써요? 자, 제가 유심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예,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CU도 팔고 GS25도 팔고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저는 이 블로그 하면서 저는 완전히 노가다 한 거거든요. 눈도 안 좋고 이거 젊은 사람처럼 타이핑도 잘 못하고 에, 요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유심을 뜯어보면은 에, 유심 번호가 8982 0675 3610 3255 752 이게 우리 KT방 유심 번호잖아요. 그죠? 19자리. 그래서 매번 유심 이거 샀다고 되냐고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 다른 유심 사라고. 그러니까 유심 사러 막 한참 돌아 유심 뭐 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모델 그 여기 모델 코드는 K3610 요거는 적혀 있어요. K361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게 유심 번호예요. 요게 00을 붙이면 돼요. 00. 그러면은 00325575 8자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위에도 보면은 쭉 이렇게 이제 뭐 일렬로 적혀 있는데 8982 뭐 이렇게 쭉쭉쭉 남아 있는데 여기도 뭐 3255 이렇게 나오거든요. 75. 요 노랗게 이렇게 이제 노랗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똑같이 여기에 00을 붙이면은 00325575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그 이유심을 그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이유심을 찍어서 보내는데 제가 알려주죠. 근데 이거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알 수가 없어. 이 00 두 개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예.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헬로 모바일 유심이다. 헬로 모바일 유심 되게 많아요. 요거 활용하시면은 그 좋을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앞에다가 그냥 저렇게 왔을 때 예, 00만 붙여 헬로 모바일 유심은 00 두 개만 붙여주면 돼요. 다른 것도 예예예. 00만 여기 00만 두 개 붙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유심 번호 찍어달라 그러고 내가 모델 코드하고 알려주거든요. 개통할 때 요거 넣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개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예 선불상구르고 쓰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뭐 지금 L망 선불 상구르기 요금제는 프로모션 기간이라 LTE 10.3기가 무료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불 상구르기 요금제 데이터 비교해서 타사는 우리하고 이제 다른 회사도 상구륙 그러니까 상구륙이 비싼 게 36,300원 뭐 38,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빙이라든가 이런데.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선불 상구리 요금제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타사는 LTE가 300MB 플러스 3Mbps. 근데 이제 당사 LG망은 LTE 10.3기가 플러스 3Mbps. 이렇게 이 문자를 아예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전부 다 무조건 상구력 다 하는 거예요. 상구력으로. 이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상구력을 하지 않고 일단 싼 거부터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 12,100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내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명 개통한다 그러면 10명은 9명은 거의가 상구력 다 쓰고 이제 LTE 기본 상구력 아니면 LTE 기본 원 요금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상구력 아니면 LTE 기본 원 요금제인데 기본 원 요금제는 자기가 이제 가정명이 이렇게 쓰다가 그 번호를 오랫동안 쓴 거예요. 그 번호를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근데 본인 인정은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본인 인정용으로 기본 요금제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 10명 중에 거의 뭐 9명은 전부 다 상구력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정보를 줘야만이 그 사람이 상구력을 하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선불 쓰시는 분들은 뭐 이게 안 되는 게 많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카톡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예. 너무나 우리는 뻔한 거지만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청이 올라왔어. 저도 작년에 그 작년인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청 올라왔는데 되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먼저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뭐 뭔가 이렇게 이제 선불 개통되는지 뭐 통신 연체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카톡으로 먼저 연락 오고 저하고 대화식으로 개통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먼저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올리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항상 어쨌거나 내가 개통 내가 이제 완료 처리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항상 먼저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전화하면서 이제 통화 녹취까지 다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녹취를 했는데도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이 뭐 아무 대화 없이 먼저 이제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전화를 해서 이제 하죠. 항상 본인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 사용한대. 그래서 이제 그 개통할 때 보셨겠지만은 이 선불 유심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게 되면은 뭐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포폰이나 불법 광고 이런 데 사용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본인이 법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보고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개통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은 명확하게 하거든요.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했을 때 이제 제가 녹취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통 처리를 하는데 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을 해가지고 그냥 본인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맞다고 해가지고 개통을 해줬는데 그날따라 개통이 한 몇 대가 5대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다 이제 녹취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렇게 싸한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나하고 대화 없이 무조건 신청이 올라온 거야. 이거 뭔가 좀 있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잡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추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아까는 이제 본인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진짜 본인이 사용하는 게 맞냐고. 그냥 막 잡대는 거예요. 잡대는데 내가 이제 약간 엄포를 놨죠.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심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저는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깜빵 간다. 1년 이하 깜빵 간다. 징역이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래도 맞냐? 이렇게 막 하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누가 유심만 개통해 주면은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개통해 줬다고.
한 사람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돈 준다고 연락이 왔냐 하니까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1대1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그 보니까 이제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돈 필요한 사람 대출해 준다는 식으로 막 광고가 막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심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유심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화로 한 것도 그냥 페이스북으로 연결돼서 카톡으로만 이렇게 막 주고받고 대화 내용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면은 내가 이제 요거 하면은 내가 대출해 줄게 이리 조건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 내용만 있고, 그래서 이제 유심을 그쪽에서 갖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개통을 이제 나한테 내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가 온라인 상에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이제 타겟터가 된 거예요. 운 나쁘게.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내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를 해서 한 사람한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유심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고, 요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있잖아. 개통 엔텔레콤 멤버십 K망 어플 깔아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서 유심 번호를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유심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개통을 했는데, 이제 개통하고 요금 충전까지 저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완벽하게 개통 다 됐어. 녹취까지 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몇 대가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이실직고 하길래,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해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114 전화해가지고 해지하라고. 본인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해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저한테 그냥 개통하고 그 소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본사 전화해가지고 어제 개통된 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 몇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지를 했는데 요 사람은 해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바로 이제 그거를 그 사람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렇게 나한테 개통 요청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대가 갑자기 왔다 그러면 좋아할 게 아니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녹취한 걸로 안 된다.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의심 가잖아요. 지난번 교육 때도 했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사진 찍고, 그죠? 그 신분증 찍고 이렇게 찍잖아요. 찍는데 그래도 의심 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의심 간다. 그래도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 유심을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일종의 이제 나쁜 사람이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유심 번호 줘가지고 내가 개통했어. 그 경우 그러면은 의심 가면 저는 바로 우리 신분증 위에 유심 갖고 계시죠? 물어봐요. 그러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유심을 신분증 위에 바로 놓고 찍으라 그래요. 그건 못 할 거 아니에요. 유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로 찍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본사에 우리 카톡에 이제 본사 엔텔레콤 치면은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예 소명을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번 또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불법 개통 한번 당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심하게 한번 당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이 또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통할 때 항상 이제 녹취하는 거, 저는 녹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녹취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보통 아 보통 저기 하잖아요. 그 우리가 그 발신정지까지는 내가 전화를 걸 수 있잖아요. 수신정지 직권해지 된 사람은 녹취가 안 되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이제 보이스톡으로 하잖아요. 보이스톡 그 녹취가 안 되잖아요. 녹취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유 그거 못 쓰겠더라고. 자동 녹취되는 거. 그래서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우는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녹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개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는 이제 그 사전에 내가 충분히 물어보죠. 본인이 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일단 그리고 보이스톡으로 일단 한번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내가 이제 이 사람은 불법 개통이 아니다 싶을 때 내가 그 처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개통을 내가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해드릴 테니까 한 뭐 2분 후에 유심을 꽂아가지고 전원 껐다 켜시라고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요금 충전 안 하더라도 내가 거는 전화는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진짜 자기 개통된 번호로 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그때 이제 녹취를 합니다. 그래도 녹취를 합니다. 보이스톡으로 녹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불법 개통 시 뭐 1년 이하 징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예. 처음부터 다 얘기는 하지 않는데 좀 의심 가는 사람한테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도 개통 후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만약에 불법 개통에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국민들 어떤 그 저도 그 엔사마트 정지됐었어요. 한 2번 해가지고. 엔사마트 정지돼가지고 개통 못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개통 전문해가지고 예.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데 경찰에서 부른다. 예. 경찰에 평소에 부르면 괜찮은데 그냥 막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밖에 안 되면 그런까지 불러야 되는데 그런 거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보이스톡이나 녹취나 그런 내가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불법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만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면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겨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본인 확인만 철저하게 하고 녹취, 녹음, 녹화 이런 거를 잘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지금 개통하신 분들이 개통해야지 그걸로 사용해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형제라인 사이인데 얘기 들어보면요. 파트너 사이는 그걸 믿을 줄 있는데 또 이제 스폰서가 돈 다 불렀어요. 아. 파트너 사이 별로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개념이 없고 예. 결국은 한 5, 600만 벌금이 없대. 경찰로 가면 벌금이 돼. 예. 거기까지 이제 많이 안 가보셨어요. 조심해. 웬만하면 좀 이상하면 안 하는 게 최고 상책이야. 내가 이제- 좀 하나라도 더 하려다 보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사례, 이제 그 사람이 불법 개통은 제가 이제 개통을 좀 미숙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본사에서 아예 이제 그걸 미리 사전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정지를 시켰지만은 제가 이제 잘못한 걸로 해서 제가 엔서마트 정지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이제 실제로 불법 사용까지 가게 되면은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아까 녹취 자료 같은 걸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사에 소명한 그런 자료까지 전부 다 하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문제 없죠. 제가 개통하다 보니까 그 불법 이제 그 우리가 불법 스패머 된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와요. 혹시 개통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저 지금도 굉장히 많다. 우리가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 난 거 보셨죠, 그죠?
그 아예 그냥 선불폰 찍어서 그 뉴스를 내더라고. 선불폰 때문에 그 뭐야 보이스피싱, 그죠? 아예 그냥 대놔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한 케이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 서로만 잘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네, 이런 사례가 저희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분들이 유심을 본인이 사서 본인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팔아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5만 원 주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도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정지가 돼요. 스텝을 막 보내다 보면은 번호가 정지가 돼서 개통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증빙 서류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본인이 뭐 이거 안 했다는 뭐 이런 것들 서류를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달라고 하면은 경찰서에서 그 서류를 두 가지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를 띄워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본사에다가 팩스로 그걸 넣어주면 다시 번호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말해서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런 불법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하면 이 불법과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요. 하시면 우리 사장님처럼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본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본사에 전화해서 저희는 그 고객분한테 다 알려드렸거든요. 처음에 저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니까 이런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해서 그 고객분한테 알려줘서 그 고객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 편안하게 불법적인 거 전화했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쓰시는 분들 블로그들은요 그분들이 아세요. 불법적인 분들은 아 이분이 신규구나.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연락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실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만 잘 하시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서류 같은 거 잘 받아놓고 놓치해놓고 신분증 이거 찍고 이런 것들만 잘 정상치만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으시니까 그거만 조심하시면 그 제가 이제 그 K망을 그 개통한 분한테 항상 똑같은 이런 문구를 보내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뭐 필요하신 분 나중에 USB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참조하시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개통하고 나면은 물론 이제 개통하기 전에도 다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가 뭐냐면 개통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N텔레콤 선불폰 K망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하신 요금제와 잔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N텔레콤 멤버십 K망 어플 설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왜 요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개통할 때 분명히 K망 어플 설치해서 개통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센터 보내서 개통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건 몰라 그냥 유심만 딱 개통해서 나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제로 K망 어플 깔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센터 이제 의뢰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금 충전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N텔레콤 멤버십 어플에서 충전 가능하다. 어플에서 충전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충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동 충전, 지능 리필, 멤버십 어플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지로 요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거든요. 자동 충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에게 충전 요청. 제 계좌로 보내주면 제가 충전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 계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충전 방법을 제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이걸 제가 해드리고, 그 자동 충전하는 방법도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보내주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 이것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만약 요금이 소진되면 핸드폰 정지가 되고 또 갑자기 직권 해지될 수 있으니 항상 어플에서 그 잔액 확인하시고 요금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충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함으로 해가지고 선불을 계속 쓰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K망 같은 경우는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부가 서비스 중 통합 문자 알림 서비스, 이게 뭐죠? 캐치콜 서비스. 캐치콜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해가지고 캐치콜 서비스 하는 방법 알려줘요. 이걸 왜 안 해주나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항의가 들어와요. 전에는 예전에 이제 다른데 일반 통신사 대리점 가서 개통하잖아요. 거기서 걔네들이 부가 서비스 걔네들이 짝짝짝 체크해서 다 줘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선불 딱 쓰니까 전에는 SK 있을 때는 내가 통화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전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통화 끊으면 문자로 전화 왔다고 알림 가잖아요. 전에 SK에서는 그럼 자동으로 다 알려줬는데 친구가 나한테 막 전화를 했다 이거. 야, 전화했으면은 네가 통화 중인데 나중에 그 문자 찍혔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전화를 안 하냐고 막 항의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대략 얘기를 해요. 이 캐치콜 서비스를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뭐 클러링도 있고 많지만은 이 캐치콜 서비스는 제가 꼭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안 해주면은 나중에 항의 받거든요. 우리 자기가 안 했는데 우리 책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불 상구류 요금제 이것도 꼭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선택하신 요금제는 월 39,600원 완전 무제한 요금제이고 충전된 요금에서 매일 1,320원씩 차감됩니다. 이게 K망은 1차감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 초에 LTE 10.3기가 제공되고 월중 개통 시 1차감되어 제공되며 데이터 소진 시는 3Mbps 속도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이걸 안 해주게 되면 탈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월 초에 개통한 사람도 있고, 그죠? 월 중간에 개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10.3기가 10기가 준다 했는데 K망 어떻게 10기가 줍니까? 중간에 하면은 5기가밖에 안 줍니다. 근데 왜 그 10기가 준다 해놔놓고 왜 금방 쓰지도 않은데 금방 데이터 다 떨어진다면 항의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걸 월 초에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K망은 또 이게 저도 이제 2구 요금제 쓰니까 2구 요금제는 그런 게 없는데 K망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기가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300메가바이트잖아요. 상구류 요금제 300메가바이트인데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쓰다 보면은 300메가 계속 떨어지면서 본사에서 자동으로 문자가 계속 와요. 뭐 데이터가 20기가 남았다, 10기가 남았다, 몇 메가 남았다, 몇 메가 남았다. 그럼 이 사람이 소비자가 야, 이거 데이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얼마 남았다 이런 문자가 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써라. 그냥 자동으로 3메가 속도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항의를 하도 받다 보니까 이런 걸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컴플레인을 많이 받거든요. K망 우리가 그 상구력 하게 되면 한 달 30일 쓰시잖아요. 그런데 난 지금 30일도 안 됐는데 한 25일 됐는데 떨어졌어. 막 항의를 막 해요. 그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부가 서비스 문제거든. 우리가 1588, 1500, 그죠? 080 이런 거 ARS 전화 있잖아요. 이걸 특별히 그걸 많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개는 그거 한 달에 뭐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못 쓰고 그냥 한 25일 쓰면 벌써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니 무제한인데 왜 빨리 떨어졌냐고. 그 선불이 이상하다고. 또 선불 가지고 선불이니까 이렇지 해가 막 그냥 항의를 엄청 해요. 그래서 단 1588, 1500 무제한이지만은 1588, 1500, 080 이런 부가 통화와 또 장문 문자, 영상 통화 등은 충전된 요금에서 별도 차감되니
참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뭐 KT 알뜰폰으로 이제 본인 인증 처음 하는 사람들은 KT 알뜰폰으로 인증받아라 이런 얘기도 뻔한 얘기지만은 처음 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 못 합니다. 이거 그냥 KT 가서 막 본인 인증할 때 체크하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뜰폰 체크하시고 하시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명함까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선불폰 필요한 분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고맙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또 자기 있는 분이 그런 사람들 옆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불 쓰실 분들이 내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한 사람은 한 5명 정도 해주더라고요. 그 주변에 막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또 내가 개통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후속 조치잖아요. 소비자한테 후속 조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타임 할 필요 없이 제가 요걸로 해서 다 이제 마무리해서 끝내자고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L만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똑같은데 내용은 L만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뭐 K만하고 비슷하지만은 L망은 이제 그 아까는 K망은 1차감 방식인데 이거는 월차감 방식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에 한 번은 꼭 충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금액을 충전해야 된다. K망은 우리가 39,600원 충전 안 하고 만 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L망은 이제 월차감 방식이라서 그 다르다 하는 그 내용 하나 하고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L망에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컬러링을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항의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 넣어놨는데 왜 컬러링 안 되냐고 이거 항의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요 멘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L망은 이제 부가 서비스 링투유 그러니까 LG망은 링투유라 그러거든요. 컬러링은 안 그러고 그 부가 서비스 링투유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놔놓으면은 클리링 안 된다고 이런 항의가 없겠죠, 그죠? 뭐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내용으로 뭐 후속 조치하는데 이게 큰 시간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문자에서 그걸 다 한 번에 줘버리면 되니까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해보면 이제 고객 관리가 쉬워지는 거죠. 자, 뭐 오늘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다들 뻔한 내용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 때우느라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